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한번 시승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시승 차를 제공을 받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그린카에서 되게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길래 뭐 그린카를 이용을 했습니다. 거의 뭐 공짜로 이용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뭐 그린카 광고를 하거나 뭐 그런 거는 또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현대차 매장에 가서 그때 GV80이랑 G80을 보러 갔다가 아반떼를 보고서 사실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차가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야, 진짜 가성비로는 대박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하이브리드를 제가 타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아반떼를 타는 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았고, 제가 다음 차를 산다라고 하면은 하이브리드를 꼭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 예, 그거는 아무래도 그냥 뭐지? 그 영맨의 차다 보니까, 영업사원분의 차니까 오래 끌지를 못했고, 이거를 제가 그냥 렌트를 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마음껏 한번 끌어보고 싶었어요. 1시간 반 정도 지금 이거 렌트 예약을 했고요. 일단 실내는 그때도 봤지만 지금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켜지니까 솔직히 이게 2천만원대에 살 수 있는 차인데, 일단 저는 G4 엑스턴을 지금 타고 있는 차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디젤 모델을 타고 있고요. 아무튼 이게 BMW나 뭐 벤츠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른 외제차에 비해서도 2천만원에 이 정도의 감성 나오고 디자인 정말 잘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저는 현대차에서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좀 그런 게 있죠. 아반떼 참 사고 싶은데 약간 차를 항상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다운그레이드를 하지 못한다라는, 뭐 약간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주변 시선도 있고 그냥 괜히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서두가 좀 길었고, 지금 이게 엔진이 시동이 켜진 상태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조용하네요. 지금은 그냥 EV 모드로 조용한가 봐요. 제가 전문 장비가 없어서 그냥 뭐 어차피 뭐 주행 영상이야 그런 거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제가 실제 주행을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토홀드를 켰고 시트 조절을 하고요. 저는 그냥 진짜 완전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게 그때 제가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몰 때도 좀 그러긴 했는데, 그때는 사실 근데 비가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밤이에요. 밤 시간에 정말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차가 아무 소리도 없다고 움직이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지금 여기는 롯데몰 주차장인데요. 그린카 이제 픽업 장소인데, 이게 바닥이 지금은 매끈하잖아요. 여기는 마트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반떼 같은 거를 살 때, 그러니까 세컨카로 산다고 하더라도 고민스러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예전 아반떼, 옛날 아반떼나 뭐 소나타도 사실 그랬어요. 뭔가 너무 가벼운 느낌? 그러니까 하체 쪽이 너무 통통거린다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노면 소음 같은 게 굉장히 너무 직접적으로 들어오고 해가지고 지금 타기에는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여기 지금 마트에서 나가는 거는 와, 이거 굉장히 부드럽고 소리도 전혀 안 나고 되게 좋네요. 아무튼 일단은 마트를 빠져나가서 도로에서 어떤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을 켜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 일산 호수공원. 잘 못 들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조금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인식을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확인. 라페스타.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인식률이 안 좋네요. 웨스턴돔. 잘 못 들었습니다. 아, 호수공원.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아, 호수공원은 결국 못 알아들었고, 예, 한창 내비랑 씨름을 했는데, 이거 인식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티맵보다는 훨씬 안 되는 것 같고, 제 거 쌍용차 거보다도 좀 안 되는 느낌이네요. 예. 뭔가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느낌은 되게 좋아요. 뭔가 되게 부드럽고, 약간 그 뭐지? 아우디나 막 그런 데서 나오는 되게 부드러워요. 제 차보다도 부드럽고, 티맵보다도 부드러운 것 같아요. 자, 이제 아무튼, 본격적으로 지금 시내 쪽으로 나왔으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좀 이렇게 차가 막힐 때 자동으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능도 좀 궁금했는데 지금은 밤이라서 차들이 많지는 않아서 그거는 확인해보지 못할 것 같네요. 자, 지금 가고 있는데 근데 일단 생각보다 이 하체 느낌이 되게 좋은데요. 오, 이게 휠이 그렇게 큰 휠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휠이 좀 작아 보이던데 그래서 그런지 노면 진동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아반떼를 타본 적이 없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현대 기아의 그 아반떼 느낌이랑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되게 생각보다 묵직하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가볍게 통통 나간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되게 묵직하게 나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이거 제가 지금 모드를 바꾸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EV 모드만 있는 것 같은데 뭐 스포츠 모드로 바꾼다라든가 사실 제가 그런 거를 할 줄을 몰라서 그냥 기본 모드에 있는 걸로 뭐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초반에 치고 나가는 느낌이 되게 좋고요. 아, 지금 이게 가솔린 엔진이 걸린 것 같아요. 가솔린 엔진이 걸렸을 때는 엔진 소리가 나네요. 엔진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까지 아직은 거슬리는 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좀 생각보다 시끄럽긴 합니다. 좀 이렇게 가속을 할 때 엔진을 사용을 할 때는 그렇기는 한데 이건 근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 아반떼 느낌은 확실히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하이브리드 말고 그냥 가솔린 모델을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이 느낌은 중형차를 타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묵직한 감각이나 그런 게 중형차 느낌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정차 시에는 뭐 진동 같은 것도 아예 없고 너무 조용한 거는 참 마음에 드네요, 진짜. 근데 지금은 엔진이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40km, 50km 달려도 그러니까 노면 진동이 좀 들어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엔진음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또 SUV 차주잖아요. SUV 차주다 보니까 얘가 이제 바닥에 좀 싹 붙어서 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아버지 SM7보다 좋은 느낌, 차가 좋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약간 이거 오버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SM7만 2대째 끌고 계시거든요. 근데 SM7이
옛날 SM7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SM7은 차가 좀 되게 예전보다 오히려 퇴보했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차가 좀 별로예요. 근데 진짜로 제가 막 엄청 좋은 차들을 타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묵직한 느낌이에요. 근데 아직은 제가 여기 지금 뭐 막 달릴 만한 데가 아니라서 시속 뭐 한 60km 이상으로 달려보진 않았는데, 시내에서 다닐 때는 조용하게 다닐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제가 아반떼가 차급이 낮아서 타는 거를 고민을 해봐야겠다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괜찮아요. 아, 괜찮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좀 타보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쌍용 차를 이제 2대째 끌고 있기는 한데, 사실 쌍용이 되게 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위기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다음 차를 사면은 반드시 하이브리드 아니면 전기차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충전 인프라가 별로 없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충전기가 없기 때문에 전기차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다음 차를 사게 되면은 거의 무조건 하이브리드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디젤 단일 모델밖에 없잖아요. 뭐 가솔린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괜찮을 것 같지는 않고, 솔직히 엔진 그 디젤 엔진에만 이제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면은 전기차 아니면 하이브리드가 가장 대세가 될 것 같은데, 쌍용은 가지고 있는 엔진이 주력 엔진이 디젤이다 보니까 쌍용은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G4 엑스턴 같은 경우에도 그 페이스리프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잘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쌍용을 까는 게 아니라, 제가 쌍용을 지금 2대째 10년을 몰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쌍용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디젤만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랄까, 차가 비단 한 1년, 2년, 현기차도 마찬가지로 1년, 2년 전에 나왔던 현기차랑 비교하더라도 뭔가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런 차의 변화들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는데, 그게 작은 회사가 그런 거를 연구하고 발전시키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이런 거는 굉장히 발달된 하이브리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없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아무튼 쌍용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현대 하이브리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코나 하이브리드나 뭐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거를 봤을 때 이렇게 전기에서 가솔린으로 이렇게 그 전환을 할 때 좀 뭐 엔진 소리가 크다 막 이런 소리도 듣고 좀 그게 거슬린다 이런 리뷰도 봤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막 달리고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엔진이랑 이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신경이 쓰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잠깐 시승을 해본 거였지만, 잠깐 시승을 할 때도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훨씬 더 그 변속 느낌이 그러니까 변화 느낌이 너무 부드럽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반떼도 괜찮아요. 네. 이 아반떼도 내가 지금 달리고 하이브리드로 넘어가고 하는 느낌이 나쁘지 않고, 힘이 딸린다라는 느낌은 사실 아예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영역에서는. 고속은 아직 안 달려봤지만 살짝 밟으면은 밟으면 잘 나가진 않는구나. 제가 지금 그러니까 막 급가속을 한 것도 아니고 약간 40에서 한 60 정도로 가속을 해봤는데 가속 느낌이 안 나긴 하네요. 근데 느낌은 확실히 이 가볍지 않고 뭔가 주행감이 되게 탄탄하다라는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되게 마음에 듭니다.
지금은 여기 그냥 국도인데 제가 조금 타보니까 특정 구간에서 엔진 소리가 좀 크기는 해요. 뭔가 좀 왜 이런 엔진 소리가 나지 싶긴 한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뭐 벤츠같이 그렇게 좋은 엔진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반떼 정도의 엔진의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지금 단자율 주행 기능을 이렇게 그냥 혼자 알아서 써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지금이 야간 상황임에도 그냥 속도 맞춰 놓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국도거든요. 그냥 뻥 뚫린 국도인데 주변에 차들도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시내에서 이 기능을 켰을 때는 이거 믿을만한 게 못 되겠다 싶었는데 국도에서는 지금 밤인데도 생각보다 되게 잘 잡아주네요. 저는 좀 불안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주변에 차들이 있고 속도가 더 빠르면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생각보다 굉장히 굉장히 편하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냥 일반 크루즈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는 그러니까 4차선 도로가 뭐 중부 이상 넘어가면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2차선 도로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트럭이 다닐 때도 많고 그러면은 추월을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이런 게 그렇게 크게 쓸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확실히 그냥 차 속도만 맞춰주는 일반 크루즈보다는 그냥 편하네요. 네. 연비가 지금 나오고 있네. 이게 27.8. 27.8이구나. 연비가 엄청 잘 나와. 약간 지금 밖으로 나갈 것 같으니까 안쪽으로 잡아줬어요. 근데 지금 제가 시속 70km로 달리고 있는데 이 정도 달렸을 때의 승차감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좋다라는 얘기가 아반떼 같지가 않아요. 아반떼 같지가 않고 약간 거짓말 좀 보태면은 옛날 그랜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거랑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근본적인 게 좀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네. 이게 절대로 제가 생각하던 아반떼 승차감은 제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게 약간 조금 한 이 정도 속도로 달려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하던 아반떼 승차감이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젠 제가 자유로로 진입을 하니까 조금 더 한번 밟아보도록 할게요. 자유로로 진입을 하니까. 자, 자유로로 진입을 했는데요. 속도를 조금 내고 있습니다. 뭐 과속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남들 가는 것만큼. 여기는 지금 90km 제한이잖아요. 그래서 90km 속도로 가고 있는데 이 정도의 속도로 갔었을 때 괜찮아요. 일단 자유로는 좀 길이 비교적 이렇게 뭔가 좀 부드러운 길이기는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차 급에서 오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제 거 G4엑스터는 대형 차고 차가 작으면은 차가 작은 데서 오는 그러한 좀 승차감에서의 손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반떼 이거 승차감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요. 많이.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핸들을 지금 자유로에서 꺾어주는 모습도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자율 주행 보조 기능을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완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안에 전면 이 LCD 계기판이 있잖아요. 이게 약간 뭔가 좀 사이버틱한 느낌이 나서 그런지,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믿음이 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리뷰 같은 데서는 같은 차종인데도 전기차가 자율주행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은 시스템이 이렇게 보여서 느낌 때문에 그런 건지 하여튼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달릴 때는 아무래도 지금 엔진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은 주변에 달리는 소음 때문에 얘가 지금 엔진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전기로 가는 건지를 가늠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가 더 들리니까. 근데 그게 뭐 시끄럽다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충분히 괜찮은 정도다 싶은데 괜찮습니다. 네. 아반떼를 세컨카로 타면은 이게 하이브리드가 너무 좋고 연비도 좋고 하긴 하겠지만 너무 승차감이 가볍지 않을까 라는 거는 저의 기우였던 것 같아요. 승차감이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 네. 2천만원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하게 되면은 제일 비싼 게 한 2,800만원대 정도잖아요. 이 정도에 뭐 이상 바랄 게 있나 싶기도 하고, 연비도 지금 계속 27km 이상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뒷좌석 승차감은 제가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건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뒷좌석이 뭐 멀티링크 뭐 그런 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뒷좌석을 되게 편안하게 타는 차는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야간에 타니까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는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예뻐요. 네. 뭐 색깔이 변화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주행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주 출판단지까지 왔는데요. 이게 휠이 16인치 휠 정도 되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휠이 그렇게 큰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노면 진동이나 그런 거는 제가 진짜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잘 잡아주는 것 같고, 뭐랄까 기대감이 크지 않았어서 그런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뭐 제 차를 탄다라든가 다른 차들을 탔을 때보다 체감상 아무래도 차급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속도밖에 안 나가고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체감상으로는 되게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약간 100km 달리고 있는데 체감상으로는 한 120km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뭐 그거는 근데 차급에서 오는 것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냥 조용조용히 차를 살살 몰고 다니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뭐 타는데 이게 좀 불편하다라든가 아니면 답답하다라든가 뭐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뭐 130, 140 달리면서 막 추월을 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일은 제가 평소에도 잘 하지 않는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다. 제가 생각했었던 것 이상으로. 물론 제가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가솔린 버전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가솔린 버전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사실 아반떼급에 한 2,800만원을 쓴다라는 게 맞는 건지도 사실은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아반떼는 아반떼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버리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참 디자인이 너무나도 이 정도 주행 성능에 이 정도 실내에 실내도 너무 예쁘잖아요. 실내도 이 정도 디자인 완성도에 사실 외제차에서 이 정도가 나오려면은 이 가격으로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거잖아요. 근데 참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시동이 걸렸는데도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고, 근데 이게 아주 천천히 다닐 때만 이게 그 하이브리드란 느낌이 좀 나고요. 빨리 달리게 되면은 뭐 엔진음이나 뭐 그런 것보다 풍절음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물론 풍절음이 시끄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게 전기차인지 아닌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생제동 하는 느낌도 뭐 저는 처음 써본 건데도 뭐 그렇게 이질감이 든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비는 지금 28.4km입니다. 야, 이건 진짜 경이로운 연비네요. 제 거 이제 G4 엑스턴 디젤이 요 정도 달리게 되면은 연비가 한 13 정도 나오거든요. 디젤로. 그렇게 되니까 디젤이라고 쳤을 때 거의 한 2배 정도 연비가 나온다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운행거리가 많거나 시내에서 다닐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경제성이 참 좋은 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주행 성능도 만족스럽다. 실내도 예쁘다. 외관 디자인도 예쁘다. 다 괜찮은데 여기에 만약에 벤츠마크가 달려 있었으면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반떼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경차부터 이렇게 점점점 크게 늘려왔잖아요. 그래서 다음 차로 아반떼를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들 그러겠죠. 왜? 이런 얘기를 해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 이걸로 바꾸지 못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제 다음에 뭐 벤츠 GLB가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GLC, 아니면은 뭐 GV80 쪽에서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라든가, 이제 그런 게 나온다라는 걸 엄청나게 예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그쪽 좀 고급차 버전의 하이브리드로 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가성비에 뭔가를 샀다라는 느낌. 그랬을 때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 디자인도 제가 가격 대비 디자인 완성도를 봤을 때, 제가 G80이랑 같은 시간대에 이거를 봤는데 솔직히 얘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얘가 더 예쁘고, 물론 뭐 그거가 고급감은 더 있긴 하지만 이것도 네, 뭐 이 정도면은 이게 뭐 4천만 원짜리 차도 아니고 2천만 원대 차에서 이 정도면은 아주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성비 있게 예쁘게 참 디자인을 잘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반자율 주행 기능을 써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둘이서 같이 운전하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약간 운전을 실수하려고 그러면 얘가 확 잡아주고, 근데 얘도 끝까지 잡아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땐 내가 좀 잡아줘야 되고, 서로 보완하면서 하는 느낌이 좀 있고,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진짜로. 특히 이제 뭐 장거리 같은 데 갈 때는 되게 편할 것 같고. 근데 제가 키가 180인데 이 시트가 편하진 않습니다. 저한테 조금 작아요. 예, 밑에 이제 이 허벅지를 받치는 것도 조금 짧고, 이게 뭐 허리 받침대나 그런 기능도 뭐 더 고급 사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허리를 받쳐주는 그런 거는 없지만, 그러니까 막 착자감이 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좀 작은 사람이 타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네. 아무튼 뭐 어차피 돌아가는 길은 비슷할 것 같으니까 오늘 아반떼 하이브리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한 30분 정도 주행해서 이제 차를 갖다 줘야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했었던 아반떼 승차감이 일단 아니라는 것에 너무나 좋은 승차감 때문에 놀랐고, 그리고 연비도 좋고 참 여러모로 잘 만든 차인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차 중에서는 참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대세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더욱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는 좀 짐을 싣고 다녀야 되는 것도 있고, 30대 후반이니까 좀만 젊었으면 아반떼 하이브리드 샀을 것 같네요.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돌아오면서는 좀 고속도로를 탔거든요. 근데 확실히 아반떼 차급이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그냥 간선도로랑 도심용인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좀 아무래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한 100km 정도까지 달리기에 적합한 차인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달리는 거는 좀 많이 힘겹기도 하고, 이게 풍절음도 좀 많이 들리고, 좀, 뭐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아무래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사실 어떻게 몰더라도 연비는 26, 27, 28 이 정도는 나와주는 것 같아요. 연비가 안 좋으면 26이고, 잘 나오면 한 28 이 정도인 것 같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더 잘 나오지도 뭐 막 안 나오지도 않는 정도로 연비는 참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